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천궁2, 중동 하늘을 지키다. 중동에서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막아낸 방공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만든 천궁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아주 이례적인 요청을 보냅니다. 천궁2 미사일을 더 빨리 보내달라. 도대체 얼마나 쏘았길래 이런 긴급 요청이 나온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전쟁의 상처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부다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월 17일 아침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공항 인근 유류 저장 시설에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연기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도심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아부다비를 직격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3명이 사망했습니다.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계 7위 산유국, 중동 최고의 경제 허브 아부다비가 공격당했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공격 자체가 아니라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UAE는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신 방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드론과 저고도 미사일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방공 시스템은 완벽한 방패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패트리엇도 지휘전에서 요격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복합 위협 앞에서는 100%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방공망에는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고고도를 막는 시스템, 중거리를 막는 시스템, 저고도와 드론을 막는 시스템, 이 세 층이 모두 촘촘해야만 비로소 진짜 방어가 됩니다. UAE는 그날 이후 결심합니다. 이 하늘 다시는 뚫리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최고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네로라 하는 방산 강국들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선택을 받은 것은 한국의 천궁2였습니다. 천궁2는 어떤 무기인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싸웠나? 천궁2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직접 만든 무기. 한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스커드, 노동, 화성,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그 위협을 바라보며 기술을 갈고 닦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남의 무기를 사다 쓰는 것만으로는 이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오랜 연구와 실패와 개선이 쌓여서 마침내 탄생한 것이 천궁2입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투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고 공개된 시험평가 기준, 요격 성공률 90% 이상, 가격은 미국 패트리엇의 절반 수준입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성능 대비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이 천궁을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계약 규모는 약 4조 원. 그냥 서류 한 장 도장 찍은 게 아닙니다. 사막의 50도 폭염, 눈앞을 가리는 모래바람,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차례 반복된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결과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무기를 고를 때 정말 냉정합니다. 보여주기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실전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고장나고 오작동하고 한계를 드러내는지 끝까지 봅니다. 천궁2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천궁2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전을 맞이합니다.
후티 반군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천궁2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응답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UAE에서 천궁2 요격 미사일이 수십 발 발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 성공률이 90%를 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군사잡전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뒤섞여 날아오는 복합 위협 환경에서 90%를 넘는 수준의 요격 성과가 거론된다는 것. 이것 세계 어느 방공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성과입니다. 이날 천궁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UAE가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냈다. 그런데 최근 UAE가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천궁2를 더 빨리, 더 많이 보내달라. 이미 수조 원짜리 계약을 맺은 나라가 추가로 그것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에서 미사일을 쏘았으니 그만큼 재고가 줄었습니다. 항공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쏜 만큼 다시 채워두지 않으면 다음 공격이 왔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중동의 긴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란과의 갈등, 후티 반군의 도발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방공미사일 재고가 단 하루도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방공망을 더 넓혀야 합니다. UAE는 지금도 새로운 항구, 공항, 에너지 시설을 끊임없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곳이 늘어날수록 천궁2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의 밑바탕에는 딱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믿음을 줬다는 것. 중동 나라들은 무기에 대해 냉정합니다. 성능이 부족하면 바로 버립니다. 계약이 끝나면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탑니다. 그런데 UAE는 더 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써봤더니 믿을 수 있어서 더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받아낸 최고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1950년 한국은 전쟁터였습니다. 총 한 자루도 부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70년만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무기 하나 만들 때마다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기를 만드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불빛을 끄지 않았고 폭발이 나도 다시 설계했으며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의 땅을 달리고 K2 전차는 네이토 동맹국들이 서로 사가려 경쟁하고 천무 로켓은 동유럽의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천궁2는 중동 사막 위에서 실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나라가 세계가 믿고 쓰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변해온 역사의 증거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우리 앞에 서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가격만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성능으로, 신뢰성으로, 실전 결과로 세계 시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UAE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하늘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잠든 도시 위로, 누군가의 일터와 삶의 터전 위로, 화려한 두바이의 야경 위로 보이지 않는 방패 하나가 말없이 그러나 든든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방패를 만든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천공투가 어느 하늘을 더 지키게 될지, 그리고 대한민국 방산이 어떤 새 역사를 써내려갈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여러 나라들이 한국 방공 체계에 관심을 보여왔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공2의 실전 운영 성과가 더 알려질수록 한국 방산의 입지는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지켜봐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면이었습니다.